2023년 5월의 첫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침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죠. 오늘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거든요. 평소라면 주말 아침 늦게까지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 준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거실로 나와 제 자신에게 속삭였죠. 저는 32세 글로벌 IT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회사에서 이제는 팀을 이끄는 위치에 올라 있었죠. 제 하루는 항상 바빴어요. 아침 7시 출근, 밤 9시 퇴근이 기본이었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밤 11시 때로는 자정을 넘기기도 했어요. 해외 클라이언트들과의 시차 때문에 새벽에 화상회의를 하는 일도 다반사였죠. 결혼 3년 차인 저와 준호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준호는 같은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 제 바쁜 일정을 이해해주는 편이었죠. 하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특히 시어머니 김 여사와 그녀의 친구들은 제 바쁜 직장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시댁을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죠. 주방으로 향했어요. 오늘 시어머니 생신 방문을 위해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프랑스 케이크를 3주 전에 미리 예약해두었고 선물로 고급 스카프도 준비했어요. 그 스카프를 사기 위해 한 달 용돈을 거의 다 써버렸죠. 점심시간마다 백화점에 들러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느라 애썼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머릿속으로 계획했어요. 케이크 픽업은 9시 그리고 11시까지는 시댁에 도착해야 해.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고 준비한 선물 드리고 저녁까지 있다가 와야겠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침실에서 준호가 나왔어요. 잠에서 막 깬 듯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죠. 일찍 일어났네. 많이 긴장돼?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조금. 오늘은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어. 어머님 생신인데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실 거야. 준호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친구들, 특히 박 여사, 이 여사, 최 여사와 같은 아줌마 클럽은 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숨기지 않았죠. 그들은 제가 직장 일 때문에 시댁 행사에 몇 번 참석하지 못했던 것을 두고 시댁을 무시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준호야, 오늘 어머님 댁에 어머님 친구분들도 오실까? 제가 물었어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어머니가 따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혹시 모르지. 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지난번에 어머님 친구분들 오셨을 때 분위기가 좀 불편했잖아. 특히 박 여사님이 계속 다른 며느리들과 나를 비교하는 말씀을 하셔서.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불편한 말 나오면 내가 막을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존경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마치 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샤워를 하고 옷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시댁 방문에 적합한 옷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과제였어요. 너무 화려하면 며느리가 사치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너무 수수하면 시댁 방문을 대충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에요. 결국 저는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화장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정성을 들여 했어요.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보며 저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오늘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고 친구분들도 나를 좋게 봐주실 거야.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 김 여사의 아파트는 서울 북부의 한 중산층 동네에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김 여사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가 되어 남편과 두 아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어요. 남편이 10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은 후에는 홀로 가정을 지켜왔죠. 김 여사에게 가장 큰 위안은 40년 넘게 지속된 친목 모임이었어요. 박 여사 65세 전 은행원, 이 여사 64세 전업주부, 최 여사 66세 전
초등학교 교장 등 오랜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낙이었어요. 최근 몇 달간 이 모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바로 며느리 저였죠. 저와 준호는 예약해둔 프랑스 케이크를 픽업한 후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준비한 선물이 괜찮을지 옷차림은 적절한지 걱정했어요. 민지야, 정말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호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응, 알아. 그냥 어머님께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 앞에 여러 켤레의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어요. 준호야, 손님이 있나 봐.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다른 손님 초대한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왔구나. 생일 축하한다고 일찍 왔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프랑스 케이크예요. 고마워, 들어와. 시어머니가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파에는 시어머니의 친구들 박 여사, 이 여사, 최 여사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네요.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이게 됐어. 너희가 오기 전에 잠깐 들르겠다고 해서.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이미 그곳에는 다른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이 여사님, 최 여사님. 제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박 여사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목소리로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지. 옷차림도 저렇게 화려하고. 라고 말했어요. 이 여사도 맞아, 시댁에도 잘 안 오고. 우리 때는 매일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화장도 저렇게 진하게 하고 오고. 라고 동조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명확히 들었지만 생신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사실 저는 오늘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었지만 반차를 내고 왔고 화장도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오해를 받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준호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작게 속삭였어요. 시어머니가 자, 이제 준비된 음식 먹어볼까? 라고 말하자 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주방에 들어서자 최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이미 음식을 플레이팅하고 있었고 이 여사는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 문간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이미 주방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최 여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할게요. 당신은 피곤할 테니 쉬세요. 직장 다니느라 요리할 시간도 없었을 테고.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비꼼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요리에 소질이 있어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남편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요리 솜씨를 칭찬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은 시어머니 친구들은 모르는 듯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어머님 생신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요리를 해. 다 배달시키고 외식하지. 우리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 있었는데.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렇게 선입견이 강하신 걸까? 나를 전혀 모르면서.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이 불편해 보이자 그녀는 재빨리 중재에 나섰어요.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내가 쉬어. 평소에 많이 피곤할 텐데.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을 나섰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주방에서 나오면서 최 여사와 이 여사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시어머니 생신인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어요. 돌아서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싶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저는 준호 옆에 앉았어요. 준호가 괜찮아? 라고 묻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졌고 제가 가져온 케이크도 중앙에 놓였어요. 그러나 이미 다른 케이크가 있어 제 케이크는 조금 옆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민지가 특별히 예약해서 가져온 케이크예요.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케이크라네요. 라고 말하자 박 여사가 아 그래요?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직접 만들었으면 또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시간은 어디서 났냐고 물으셨겠지.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친구들의 끊임없는 비교와 간접적인 비난이 시작되었어요. 최 여사가 우리 며느리는 직장 다니면서도 매주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해. 지난주에는 직접 김치도 담갔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하던데. 라고 말하자 박 여사도 민지 씨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바쁜가요? 우리 아들 며느리는 의사인데도 매주 시댁에 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마감이 있을 때는 야근도 많고 해외 클라이언트들과 시차 때문에 새벽에 회의를 할 때도 있어요. 이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때는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 다 했는데 요즘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 딸도 아이 셋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데 시부모님 일주일에 2번은 찾아뵙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항상 음식 준비를 직접 다 해요. 저는 속으로 그 딸분은 어떤 직종에서 일하시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떤지, 가족 상황은 어떤지 다 다를 텐데 나도 할 수 있다면 더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을 꾹 참았어요. 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민지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중요 프로젝트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반차를 내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자, 이제 음식 더 드세요. 민지가 특별히 가져온 케이크도 있어요. 프랑스 유명 파티셰가 만든 거라던데. 라고 말했어요.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힐끗 보았어요. 시어머니도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가 계속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선물로 준비한 고급 스카프를 건네며 어머님 이거 요즘 인기 있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어머님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특별히 이 색상으로 골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고마워 정말 예쁘구나. 색상도 정말 마음에 들어.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박 여사가 스카프를 유심히 보더니 요즘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샀나 보네. 우리 며느리는 지난번에 프랑스 출장 가서 명품 스카프를 사왔더라고. 확실히 차이가 나네. 라고 말했어요.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스카프는 세일 상품이 아니라 신상품이었고 제 한 달 용돈을 거의 다 써서 구입한 것이었어요. 저는 점심시간마다 백화점에 들러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느라 애썼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는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 민지가 정말 고심해서 골랐어요.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어머니 취향에 맞는 걸 찾느라 애썼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에 들어 고마워 민지야. 라고 말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재빨리 눈을 깜빡여 눈물을 감추었어요. 시어머니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정말 잘 어울리네. 민지가 고른 거라 더 특별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박 여사의 말은 이미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저는 제 정성과 노력이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대화는 더욱 민감한 주제로 이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자 박 여사가 갑자기 민지씨,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에요? 나이가 있으니 서둘러야 할 텐데. 요즘은 35살 넘으면 고령 산모라고 하던데.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이 자리에서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와 준호는 아이를 갖기 위해 1년 넘게 병원도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가 임신에 좋지 않다고 조언했고 저는 이를 위해 명상과 요가도 시작했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최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때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시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은 생각 안 하나 봐. 이 여사도 맞아. 시부모님께 손주도 안 보여드리고 우리 아들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했어. 그래야 시부모 공경하는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자기 커리어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아이는 젊을 때 가져야 키우기도 쉽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도 높아. 라고 동조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민감한 개인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받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준호도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사실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불임 문제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너무 사적인 아픔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자, 이제 케이크 자르자. 민지가 특별히 가져온 케이크부터 먹어볼까? 라고 말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제 삶과 결정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불편합니다. 저와 준호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아이 문제는 사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박 여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시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예의와 일방적인 비난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반차를 내고 왔고 케이크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가게에서 특별히 예약했어요. 하지만 제 삶의 방식과 선택을 존중받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1년 넘게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좋은 소식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매번 병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일어나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민지야. 그런 일이 있었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민지에게 너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 안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저는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습니다. 제가 시댁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밤 11시에 퇴근해도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시댁에 올 준비를 하느라 개인 시간도 거의 없고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만 들어요.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저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되고 부족한 며느리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지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친구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내가 시댁을 소홀히 한다고 오해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아이 문제로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몰랐어. 엄마로서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구나.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랐어.
이제부터는 내가 더 너를 이해하고 배려할게. 그리고 아이 문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 함께 좋은 병원도 알아보자. 내가 아는 좋은 한의원도 있어.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생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더 자주 이야기하자.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나 봐요. 시대가 변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정도 있었네요. 민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며느리를 함부로 판단해서 미안해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런지도 모르겠네. 우리 며느리도 항상 바쁘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사실 우리 딸도 시댁에 자주 못 간다고 늘 미안해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딸도 아이 문제로 3년을 고생했어. 그 마음 이해해. 민지 씨 미안해요.